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주요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초강경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8개 국가에 대해 단계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5월부터 10%, 한 달 뒤인 6월부터는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영국과 EU에 부과 중인 관세와는 별개로 추가되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내세웠습니다. 그린란드가 이들 국가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 구축을 위해 그린란드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덴마크와 유럽 정상들은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이며 그 미래는 전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이번 결정은 나토 동맹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통상 위협 대응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동맹과의 마찰까지 감수하며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북극권의 막대한 전략적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히토류가 다량 매장되어 있어 미국과 중러 간의 치열한 전략 경쟁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덴마크의 식민지였던 그린란드는 현재 덴마크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복잡한 과거사로 인해 관계가 미묘한 상황입니다. 국제법상 주민 자결권이 최우선이지만 그린란드의 경제적 현실과 미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북대서양 동맹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국제사회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린란드와 관련된 국제 정세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과거 그린란드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당시에는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제 정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린란드가 그 정도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은 다소 의외로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얼음이 많은 지역 정도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지역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극지방이 아니라 북극 전략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도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통해 미국 본토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 안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핵심 방어 거점을 지키는 위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압박까지 언급했던 것이군요.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관세를 통해 덴마크를 포함한 동맹국을 압박하는 방식은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동맹 관계를 흔드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토 동맹의 협력 정신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강했고 그 결과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힘의 논리와 동맹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그린란드 주민들의 입장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린란드는 2009년에 자치권이 확대되었으며 독립 여부는 반드시 주민투표와 의회 승인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주민 자결권 원칙에 따른 절차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덴마크 정부가 이누이트 아동을 강제로 본토로 보내 교육시킨 사건 등 인권 문제로 비판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덴마크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으며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주민들의 정서가 복잡할 수밖에 없겠군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덴마크의 재정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매년 대규모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 지원이 재정 운영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군사적 가치뿐 아니라 자원 개발과 경제적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극 지역의 자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린란드에는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히토류 자원의 매장량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군수 산업 등 핵심 산업 전반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또한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경우 물류 비용 절감 효과와 해저, 통신, 케이블 같은 전략 인프라의 가치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북극 지역을 둘러싼 군사 경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법적으로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국제인권규약에는 주민 자결권이 명확히 보장되어 있으며 주민 동의 없는 영토 이전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린란드 역시 지위 변경이나 독립 여부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영토를 매입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 변수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선택이라는 말씀이군요. 미국과 덴마크 그리고 그린란드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주민 자결권과 자치 권한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세 주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외교적 긴장과 협력이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토 동맹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유럽과 미국 간 신뢰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동맹 내부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북극과 그린란드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 구조가 상당히 복합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요 국제 이슈를 중심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